여러분, 요즘 국제 방산 시장에서 폴란드의 행보를 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폴란드가 정말 거대한 복권에 당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말이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산 무기들을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1000개 이상 구매하면서 일종의 무료 배송 서비스라도 받은 것 아니냐는 농담 섞인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유럽 대륙의 전통적인 강국들이 혀를 내두르는 대목은 바로 한국의 총알 배송 능력입니다. 주문하면 언제 올지 기약도 없는 서방 무기들과 달리 한국은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무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심상치 않은 행보로 인해 유럽 전체의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한국과 폴란드의 이 뜨거운 밀착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26일에 벌어진 믿기 힘든 장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폴란드가 KE 전차 2차 실행 계약의 선수금으로 무려 약 21억 달러라는 거금을 입금한 것입니다. 이는 전체 계약 규모의 약 30%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로 지난해 말 약 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집행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를 들여올 때 보여준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돈을 낼 때는 정말이지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F-35 전투기 대금은 수년에 걸쳐 쪼개고 쪼개서 지불했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이 전차를 살 때는 선수금을 10%도 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미사일이나 핵 관련 장비를 도입할 때도 현금 선지급은커녕 장기 차관을 통해 부담을 뒤로 미루기 바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왜 유독 한국에게만 30%라는 고액의 선수금을 이토록 신속하게 보낸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깊고 두터운 신뢰의 증표입니다. 납품 기한을 칼같이 지키는 것을 넘어 오히려 조기 납품으로 폴란드의 안보 공백을 메워준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보답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전차를 직접 조립 생산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폴란드가 당장 무기가 급하다고 아우성을 쳐도 복잡한 절차와 느려 터진 생산 속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 즉시 찍어낸다는 식의 가공할 생산력을 보여주었기에 폴란드 역시 주저없이 지갑을 연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판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모로코가 KE 전차 400대를, 이라크가 250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선례는 한국과 거래하려면 30% 이상의 선수금을 빠르게 입금해야 한다는 새로운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럽 내의 군사적 흐름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체코의 유명 군사 유튜버 루카스는 지난해 8월 매우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바로 폴란드는 장차 수백 대의 KE 전차를 직접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독일의 강력한 라이벌이자 우리 체코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인가 라는 파격적인 주제였습니다. 이 유튜버의 분석처럼 폴란드인들은 지금 바르샤바 정부와 한국 간의 역사적인 계약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산 대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구상은 단순히 전차 몇 대를 사오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폴란드 영토 안에서 전차를 직접 제조하고 KE 흑표 전차를 폴란드의 거친 실정에 딱 맞게 개량할 수 있는 거대한 생산기지 건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 배치된 전차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폴란드의 행보가 얼마나 독보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기존의 복잡한 라이선스 계약에 얽매여 꼼짝달싹 못하던 관행을 과감히 깨뜨렸습니다.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개량형 모델을 직접 생산하겠다는 이 계획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이고 담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현대적인 주력 전차를 자국에서 직접 뽑아냄으로써 유럽 내에서 폴란드의 위상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기어이 유럽 대륙의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바르샤바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폴란드 방산업계는 한국의 KE 전차 기술을 전격 도입해 직접 생산 전선에 나설 예정이며 이미 약속된 180대의 전차가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어 폴란드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형 특화 모델인 KEPL 180대가 추가로 더해지면 폴란드는 총 360대의 KE 흑표 전차라는 막강한 기갑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안전차와 교량전차, 그리고 공병전차 등 4가지 파생형 모델이 함께 전력화될 예정인데, 이는 폴란드군의 기갑 전투력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전차는 지구상에서 운용되는 가장 현대화된 플랫폼이자 가장 강력한 사륙 병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덕분에 주포의 각도 조절 능력이 기가 막힐 정도로 뛰어납니다. 이는 어떤 복잡한 지형에서도 적을 먼저 포착하고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를 완벽히 갖추고 있어 승무원 운용이 매우 효율적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최첨단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스마트한 기술의 집약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폴란드가 전차와 자주포를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며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주권 수호와 효율성 사이에서 내린 아주 영리한 선택입니다. 만약 효율성만 따졌다면 유럽 전역에 깔린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는 게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독일 방위산업의 그늘 아래 종속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방산 역량을 구축해 유럽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독자 모델을 밑바닥부터 만드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한국으로부터 핵심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자체 공장을 돌림으로써 효율과 주권이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폴란드의 독자 행보가 유럽의 통합 방위전선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툴툴거리기도 하지만, 폴란드의 의지는 강철처럼 확고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춤거리는 사이 한국 기술로 무장한 폴란드의 전차 부대는 기존 유럽 모델들을 성능 면에서 압도하고 있으며, 이제 유럽에서 K2 흑표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쪽은 구식 모델을 고집하는 프랑스나 영국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들 강대국조차 폴란드산 K2 전차를 눈독 들이거나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비교 검토해야 하는 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영국의 한 유력 시사 채널에는 전 유럽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무력 외에는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부뎀셀도, 심지어 미국조차도라는 제목이었죠. 현재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 방위에서 손을 떼겠다며 나토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해 독자적인 힘을 키우는 전략인데, 이에 대해 수많은 유럽 네티즌들은 열렬한 호응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폴란드는 지금 그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도, 나토 동맹도, 심지어 오랜 우방인 미국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가혹한 역사가 폴란드인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준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보를 타인에게 맡기는 행위는 결국 처참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의 영토는 주변 열강들에 의해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갈기갈기 분할되었으며, 심지어 세계 지도 위에서 통째로 사라졌던 암흑 같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처는 오늘날에도 폴란드인들의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바르샤바 당국은 이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브뤼셀, 베를린, 파리, 그리고 워싱턴조차도 그들의 완벽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1999년에 나토에 가입했고 2004년에는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천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첨단 방어 시스템을 유치하며 서방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전역에서는 섬뜩한 질문 하나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순간에 우리를 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우리의 운명이 다시 한번 강대국들의 밀실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공포와 위기감이 지금 폴란드의 파격적인 행보를 설명해 줍니다. 폴란드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럽 파트너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가공할 만한 양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 군수 산업의 최대 외국인 고객이 되었는데,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입니다. 2022년 바르샤바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등 무려 124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한국산 전차 360대를 넘어 기본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그 수량은 무려 1000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폴란드는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강철의 군대를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미국산 에이브럼스 전차 366대까지 합치면 폴란드는 머지않아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4배에서 5배나 많은 유럽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현대적인 전차 군단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비 확충을 넘어 폴란드를 진정한 유럽의 군사 요새로 변화시키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유럽 네티즌들은 이런 폴란드를 향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나라다. 과거엔 폴란드가 서방을 닮으려 했지만 이제는 서방이 폴란드를 배워야 한다. 한국은 폴란드가 진정한 주권을 가지는데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2024년 K방산은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3조 원을 돌파하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경악해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당장 오는 5월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거대 방산 전시회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거 출동할 예정인데 여기서 약 4조 원 규모에 달하는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의 최종 승자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작년 호주 하늘을 수놓았던 레드백 장갑차의 수출 신화를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대급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전 세계는 왜 이토록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광속 납기가 K방산에 거대한 날개를 달아주었다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나 유럽의 오만한 방산 대국들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핵심 기술들을 한국은 통 크게 이전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한국이 기술을 아낌없이 퍼주는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을 이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혁신이 있기에 가능한 자신감입니다. 최근 폴란드 군부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 뜨겁습니다. 무시무시한 눈보라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훈련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폴란드군이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이끌고 혹한기 훈련을 벌이는 장면은 전 세계 군사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설계 단계부터 대한민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을 견뎌내도록 만들어진 괴물 같은 장비입니다. 폴란드군이 이 혹한 속에서 K9를 주력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이미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같은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 속에서 그 무결점 신뢰성을 완벽하게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독일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판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험악한 지형과 열악한 환경 앞에서 그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뼈아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비는 뛰어난 자동화 시스템으로 멈춰서서 사격하고 2분 안에 자리를 뜨는 치고 빠지기 전술에는 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나친 섬세함에 있었습니다. 돈바스의 끈적한 진흙탕과 습한 환경은 판저 하우비츠의 예민한 센서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복잡한 배선들을 사정없이 망가뜨렸습니다. 망치와 렌치로 뚝딱 고치던 병사들에게 노트북과 전용 진단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해결되는 에러 코드는 일상적인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산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 성능을 발휘하며 진정한 전장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몸소 증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대전의 새로운 포식자로 떠오른 드론에 대해 한국산 무기들이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강철 장갑을 둘렀어도 드론 공격에는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우려 섞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지만 지금 이를 정면으로 뒤엎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와 분석 보고서들이 속속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 유력 매체는 러시아군이 한국산 KEPL 전차 단 한 대를 파괴하기 위해 도대체 몇 대의 드론을 쏟아부어야 할까라는 매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폴란드 측의 정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무려 38대의 FPV 자폭 드론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야 겨우 KEPL 전차 한 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KEPL 전차 소대의 생존율이 무려 93%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갑을 두껍게 바르는 고전적인 방식을 넘어 다층 방어 체계라는 첨단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입증하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전자전 시스템인 제머의 활약이 눈부셨는데 침입하는 전체 드론의 49%가 이 전자장막에 걸려 허공에서 길을 잃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여기에 18%에 달하는 드론은 능동 방어 시스템에 의해 공중 분해되었고 나머지 드론들조차 그물형 방어망에 걸려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육중한 덩치로 인해 열 신호가 뚜렷한 서방의 에이브럼스나 레오파르트와 달리 콤팩트한 설계와 열 차폐 기술을 적용한 KEPL은 드론의 눈을 속이고 신호를 끊으며 접근하면 요격하고 설령맞더라도 상부 반응 장갑으로 버텨내는 4단계 철벽 방어 메커니즘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은 이미 미국과 유럽을 아득히 압도하는 차세대 전차 구상인 K3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공개된 미국의 최신형 에이브럼스 시제 차량이 연비 문제와 구식 엔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무늬만 미래형이라는 혹평을 받는 사이 체코의 유명 공학 채널인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의 K3 전차를 향해 인류가 이룩한 가장 경이로운 공학적 성취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K3는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로 구동되며 정밀 AI 통합 타격 시스템과 반응형 스텔스 장갑을 장착한 진정한 6세대 전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매끈하고 날카로운 각도를 가진 K3의 외형은 마치 스텔스 폭격기를 지상으로 내려앉힌 듯한 공상과학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뷰와 승무원의 가상현실 VR 헬멧 기술은 전차의 고질적인 약점인 시야 확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는 마치 BTS와 삼성 휴대폰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특유의 혁신적 DNA가 방위산업에 투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폴란드 커뮤니티에는 유쾌한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KEPL 전차용 신형 장갑판 시험 사진을 본 폴란드 네티즌들이 제조사인 한국의 삼양컴텍 이름을 보고는 이 삼양이 설마 그 매운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이냐? 라며 진지하게 묻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처럼 적들에게도 매운맛을 보여주려는 것이냐는 농담 섞인 반응은 지금 폴란드 내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와 그 기술력이 얼마나 친숙하고 강력한 신뢰의 아이콘이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며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K방산. 이제 그 기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